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부회장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동의방역학회 학술위원회 공인성 원장님을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 코로나19와 백신이죠.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하신 우리 공 원장님이신데요. 촬영장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한동의방역학회의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공인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20년 1월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점점 비상사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돼서 21년 7월 12일에는 서울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더욱더 상향된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발병률이나 중증 환자로의 진행 그리고 감염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시죠? 저 같은 경우 이틀 전에 2차 교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참 원장님, 저기 네. 2차 접종을 이틀 전에 했는데요. 지금 맞은 부분 국소적으로 아프긴 해요. 근데 네. 전신 증상이 없어서 좀 안심은 하고 있는데 저 사실 접종을 받고 딱 4시간 후에 갑자기 몸에서 6군데나 모기 물린 것 같은 피부 반응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근탕도 좀 먹고 또 긁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저 안심해도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항체를 형성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다만 증상이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백신 후유증에 대한 한약적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보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원장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접종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접종 전에 내 건강 상태가 맞아도 되는 상태냐, 그리고 접종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이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피임약이라든지 뭐 다이어트약 그리고 뭐 항히스타민제 먹고 있는 분들도 이거 끊어야 되나 걱정 많이 네. 하시고, 그다음에 접종 받은 이후에 술이라든지 커피는 먹어도 되냐, 그리고 몇 달 전에 접종 받으셔서 몸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체중이 7, 8kg나 빠졌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신 후유증에 대한 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한약 치료의 장점도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발제하신 우리 공인성 원장님께 오늘 많은 지혜를 얻도록 해볼게요. 네. 제 주위에도 네. 백신 접종 후에 별탈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반면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포스터가 네. 백신 후유증 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어떤 계기로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대한동의방역학회에서는 네. 작년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 코로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모색하였고, 네네. 그러한 과정에서 양한방 협진의 유효성이라던가 코비드19의 한의학적인 이해 및 병인병기와 네. 같은 대내외 자료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네. 사실 코로나 백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명백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백신 후유증이라던가 맞아요. 혈전 형성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백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맞을 수 있게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은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설명과 백신에 대한 한약 치료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백신 후유증의 보편적인 증상들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겪으셨겠듯이 첫 번째, 두통 발열, 네. 근육통, 오한, 오심구토 등의 다양한 후유증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약과 침치료가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한약 제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예방합니다. 네. 둘째, 보중이기탕과 같은 면역력 강화 한약은 바이러스 항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 치료는 신종 코로나 환자의 증상의 치료와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전후의 한약 복용이랑 침 치료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한다. 정말 오히려 경제적일 것 같아요. 네,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보죠. 음.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오한 발열이라던가 신체통, 소화장애 등에 대하여 한약과 침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확실히 증상을 빠르게 해소시켜주고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네. 백신 후유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증상의 강도나 기간이 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게 나타나는 후유증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후 비교에 대한 어떤 통계학적인 평가는 아직 좀 이를 수는 있어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후유증의 사례가 정말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 복용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런 백신 후유증 증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답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 백신의 후유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네. 인체에 침입하게 되면 네. 세포에 커넥팅을 합니다. 커넥팅을 해서 세포막에 문을 열고 바이러스 유전자를 주입하여 감염시키는 것이죠. 이때 세포막에 연결되는 부위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가장 표면에 있는 뿔 모양에 해당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매우 끈끈해서 한번 붙으면 잘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핵심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붙지 않게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캡슐에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넣어 간접적으로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과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 백신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두 번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RNA 정보를 세포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감염병 초기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더 격렬. 우리가 백신 후유증에 대해서 이런 한의 치료의 근거랑 기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항원이 몸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면역 반응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 이상의 면역 과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사실 백신에서 주입되는 항원은 인체를 공격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약한 환이죠. 네. 약한. 인체에 손상을 입히는 독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네. 돼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우리 몸의 면역 과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때 갈근탕과 같은 한약은 TNF-알파나 인터루킨 1-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제한하여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보중이기탕과 같은 보약을 사전에 복용한 경우에 항원에 대한 IgA 및 IgG 항체 형성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도 이전에 우리 한의학에서 독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백신을 맞고 힘들어했던 환자들을 한의학적 치료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킨 경우 그런 사례도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동의 방약학회에서는 이제 어떤 지침으로 이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백신 후유증의 특징을 관찰해 본 결과 네. 초반 일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외관병 초기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의 태양병 조문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네. 처방과 같은 경우에는 갈근탕, 마황탕, 시오게지탕, 갈근애기탕 등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상한론의 소양병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 면역계의 불안정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때는 소시오탕,
계열의 처방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백신 접종 전과 후에 면역계의 정상적인 작동과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해 보주이기탄과 같은 보약 계열의 약물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원장님들께서 한약과 침치료를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전에 다들 건강한 몸 관리,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환자에 지칭을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접종을 굳이 하지 말고 좀 미루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좋은 방향이에요. 네. 뻔한 말일 수 있지만 백신의 면역계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과 유기질 및 무기질의 섭취, 정신적인 안정 등이 요구되지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한의사분들, 진료 현장에 계신 한의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시국에 모든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의 진료 현장에 계신 우리 원장님들도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의 프로젝트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원장님들과 국민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2년째입니다. 접종 기간도 길어지고 이제 연령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백신에 대한 관심 정말 더 증가될 텐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 차원에서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더욱더 우리 의료계 간의 협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면역을 정상화하고 최적화하는 한의치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